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9일 오후 4시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김정은은 사기극의 주범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사실은 핵 문제에 관한 한 거짓말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핵을 폐기하겠다고 그 누구한테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의 비핵화, 자기 나름대로의 용어로는 거기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 해체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북한의 비핵화라고 이렇게 둔갑시켜서 설명한 사람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 결과 사기극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사기극이 들통나면 반드시 사기극을 벌린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되는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대변하고 다니다가 대한민국은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 피해는 군사적 피해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국내의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기는커녕 핵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핵폭탄을 5개, 6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신의 전투기를 배치할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국방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나라를 해치는 자는 적이다. 특히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결국은 국방 무임승차를 즐기는 아주 타락한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마 김정은이 속였나?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자신이 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군사 문제는 또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국민들이 무관심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런 사람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뭐 미주알 고주알 그런 거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집권 세력을 선출했을 때는 그렇게 안심해도 되죠. 그러나 잘못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고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차, 실수, 큰일 났다 해서 이제는 밑줄을 치면서 누가 안보를 해치느냐, 대통령이 안보를 해치느냐, 통일부 장관이 해치느냐, 국방장관이 해치느냐를 밑줄 치면서 줄을 끊고 이것을 가지고 문책을 해야 합니다. 사기극이 들통났으면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구나 피해자가 몇억 원 사기를 당하면 당장 민형사 고발을 하는데 우리 국민은 비핵화 사기극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발장 하나 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의 안보를 대신해 줍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안보를 할 만한 경제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비겁해서 자신의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고 그래 놓고 또 한미 관계는 더 약화시키고 한일 우호 관계도 나쁘게만 만들면서 지금도 좌익들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무조건적 반일을 하고 있는 무조건적 평화주의 노릇만 하고 있는 이 국민을 과연 하늘이 용서하겠느냐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손쉽게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을 만드는데 주역을 하면서 조선일보에 열심히 칼럼을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이죠. 합참차장까지 했으니까 우리나라 군사 엘리트의 한 모델이 될 만한 분인데 요사이는 군복을 벗고 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쓴 기사 칼럼 제목이 한국군 방어용 일본 자위대를 지향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가면은 한국군은 전수방어의 자위대 꼴이 되고 자위대가 오히려 우리 군대처럼 용감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전략 지침이 전수방어입니다. 전수라는 것은 수비만 한다 이 뜻입니다.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격하지 않는 군대는 패기를 잃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는 군대라는 호칭도 쓰지 못하게 헌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군대가 되면 되겠느냐? 이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있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북한은 핵능력 완성으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 핵 미사일 시험을 유보하는 대신에 대북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고 한미 공조와 우리 안보 태세를 심각하게 흔들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시킨 데는 실패했지만은 미국, 중국과 접촉을 해가지고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북한이 유리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핵 능력은 증강시키고 제재에는 구멍을 내는데 성공하고 그리고 한미 공조를 약화시키고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켰다. 이러면은 이 비핵화 사기극의 가장 큰 이 수혜자는 김정은이가 됩니다. 이중 한미 연합 연습 훈련의 중단은 남북 군사 합의서와 함께 우리 안보의 치명타가 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연합 방위 태세 덕분이고 그 근간은 연합 연습과 훈련이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반격 연습과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그리고 정부와 군이 동시에 참가하는 국가 총력전 연습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중단이 아니고 변경된 것이고 오히려 연합 방위력이 향상되었다고 강변하나 이는 김정은의 핵 포기 전략적 결단에 버금가는 거짓말일 뿐이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연합 방위력이 향상되었다고 군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둘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신원식 장군의 지적입니다. 한미동맹의 제일 목적은 전쟁 억제다. 지금껏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아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탓이다. 그런데 억제의 핵심인 반격 연습은 안 하고 방어 연습만 하면은 북한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 하에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 방어 훈련만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침하면은 우리는
일면 방어, 그 다음에는 본격적 반격 작전을 펴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런 전략 개념으로 지금까지 남침을 막아왔는데 이제 슬그머니 방어만 하는 군대가 되면은 북한은 일단 기습을 해서 뭐 안 되면은 어차피 한국군은 반격은 못할 테니까 안 되면 말고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남침을 유도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미동맹의 제일 목적은 전쟁 억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미 정원군의 한반도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해공군은 초기 방어 단계부터 투입될 수 있지만 지상군은 반격 단계쯤 되어야 가능하다. 지상작전은 지역 여건과 다양한 부대의 참가로 해공중작전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한미 협조 사항도 많다. 더구나 북한 지역에서의 반격작전은 평소에 가볼 수 없는 탓에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는 것은 신용만 내겠다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안 해놓으면은 군이 투입되기 어렵고 아마도 투입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미연합연습을 북한 눈치를 보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 눈치는 보지 않고 계속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안보를 놓고 지금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전투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대부분 중단된다. 올봄에 예정되었던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연합 공군훈련인 한미연합 공군훈련입니다. 맥스 선더훈련은 이미 취소되었다. 12월에 있을 또 다른 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야외에서 실제 훈련은 안 하고 지휘소에 앉아서 워게임 연습만 하는 군대는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 우라통 터지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군 통수권자, 합참의장, 국방장관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핵능력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미사일 방어 훈련도 안 하고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후전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반역적, 이적 행위 아닐까요? 1975년까지는 전시 대비 연합 군사 연습과 정부 연습을 분리해서 하다가 1976년부터 통합해 세계 유일의 한미연합 국가총력전 연습인 얼지 프리덤 가이던스로 발전해 왔는데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부러워하는 한미 연합 체제였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지금 총체적으로 중단 또는 축소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주요 군 인사들의 보직 기간 1, 2년과 한국군 병사들의 복무기간 20개월 이내를 종합하면 대략 1년 정도 제대로 훈련을 못하면 정상적인 전투력 발휘가 어렵게 된다. 벌써 1년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훈련이 중단된 데 이어 9월 평양회담 이후 한국군 단독훈련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장병 정신무장과 군기강 회의마저 심각하다. 더구나 추적 개념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정훈이란 정치훈련이라는 이름도 바꿔서 무슨 홍보 기능으로 명칭을 바꾼 거 아닙니까? 적개심이 없는 군대는 노무자 아닙니까? 누구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군대가 있으면은 그건 아주 위험한 집단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총구를 국민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적으로 돌려야 할 총구를. 미국은 훈련 안 된 군대는 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승리 가능성도 낮고 준비가 안 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연합연습 훈련 중단이 계속되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여론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정상국가 중에서 방어만 하는 전수방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예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원죄, 타세, 헌법제 구조에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정 등을 담은 소위 전수방위 원칙을 명시하고 국군이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보통 국가화를 목표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미국과 일본, 아베와 트럼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미동맹이 영국과 미국의 동맹과 더불어 축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동맹관계였는데 한국은 슬며시 북한 눈치 보면서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일본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 된다며 전수방위 연습만을 하려고 한다. 반의를 외치면서 전범 국가의 멍해인 전수방위를 동경하는 이율 배반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한국군은 자위대, 일본군은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강력한 전투력에다 튼튼한 미일 동맹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미래의 한국 자위대는 약소지향의 국방개혁 2.0 덕분에 왜소한 모습으로 한미동맹도 없이 홀로서 있게 될 수도 있다. 살벌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버틸까? 이 신원식 장군이 그리고 있는 한국군의 미래상이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약소지향이랍니다.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위대는 점점 튼튼해지고 미국과 손잡고 우리는 미국과 손을 떼고 점점 약해지면은 그러면은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들로 사나운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과연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정권은 이렇게 적을 이롭게 하고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해도 국민이 40%대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은 이 결론은 국가적 자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신원식 장군의 경고입니다. 감사합니다.